휴대폰 한 번 안 썼습니다. 인터넷 한 번 안 썼습니다. 10년 동안 미국의 모든 첨단 장비를 비웃으며 도망 다녔어요. 현상금 2,500만 달러, 우리 돈 300억 원이 걸렸는데도 배신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잡혔어요. 어떻게요? 그림자 때문에 잡혔습니다.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에서 마당을 어슬렁거리는 한 사람의 그림자 길이를 재서 키를 추정했더니 193cm가 나온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의 키와 똑같았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10년 동안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못 잡던 남자가 결국 그림자 하나 때문에 꼬리가 밟힌 거죠. 2001년 9월 11일부터 2011년 5월 2일까지 3,500일간의 추격전이 어떻게 끝났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가 TV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비행기 4대가 납치됐어요. 2대는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했고 한 대는 국방부 펜타곤에 박혔습니다. 나머지 한 대는 원래 백악관을 노렸는데 승객들이 저항하는 바람에 펜실베이니아 들판에 추락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민간인 3,000명이 죽었습니다. 진주만 이후 처음으로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거예요. 이 사건의 배후는 알카에다라는 무장 조직이었고 그 수장이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빈 라덴이 처음부터 미국 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980년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빈 라덴은 무자헤딘이라는 저항군에 가담했거든요. 그때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려고 무자헤딘에 무기랑 자금을 대줬어요. 빈 라덴은 그때 미국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왜 적이 됐을까요? 걸프전 때문이에요. 1990년대 초반 걸프전이 터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적극 협력했거든요. 사우디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이슬람 최대 성지 메카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이 그 땅에 공군기지를 세운 거예요. 메카 근처에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입장에서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빈 라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성지가 있는 땅에 이교도 군대가 주둔한다? 이건 배교 행위라고 봤던 거죠. 여기에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계속 들면서 반감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재밌는 건 9.11 계획이 처음부터 알카에다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993년에 파키스탄 출신 극렬분자들이 세계무역센터 지하에 폭탄 트럭을 들이밀어서 터뜨린 적이 있어요. 근데 건물이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얘네가 연구를 한 거죠. 이 건물을 무너뜨리려면 비행기로 들이받는 수밖에 없다. 알카에다가 이 아이디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인물이 빈 라덴에게 이 계획을 가져갔고 빈 라덴이 승인하고 자금을 댔습니다. 초기 아이디어는 파키스탄 분자들한테서 나왔지만 최종 설계와 실행은 알카에다가 직접 주도한 거예요. 9.11 직후 전 세계가 미국 편에 섰습니다. 러시아, 중국도 위로를 보냈어요. 심지어 북한도 성명을 냈어요. 미국의 아픔에 위로를 보낸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었어요. 부시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선언했죠.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 편에 설 건지 테러리스트 편에 설 건지 선택하라. 그리고 곧바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시작합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탈레반이었고 탈레반이 알카에다를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은 9.11 직후에 빈 라덴 위치를 거의 잡았습니다. 2001년 12월 토라보라라는 지역이에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에 있는 산악지대인데 알카에다 본진이 거기 있었고 빈 라덴도 숨어 있었어요. CIA가 포착했습니다. CIA 소속 특수부대랑 현지 무장 세력을 동원해서 포위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현지 무장 세력이 파슈툰족이었어요. 얘네들 친척이랑 친구들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적이랑 내 편이 다 섞여 있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국경이 안 막혔습니다. 파키스탄이 국경을 안 막았어요. 왜냐면 당시 파키스탄 정보부가 탈레반이랑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빈 라덴이 협곡을 통해서 파키스탄으로 도망쳤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거예요. CIA가 계속 보고했어요. 공수부대만 보내주면 잡을 수 있다. 신속 대응군이라도 보내달라. 근데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9.11 직후 국방부 장관 럼스펠드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CIA, NSA 국장들 다 모였습니다. 다들 뭘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장 빨리 보낼 수 있는 부대가 뭐냐, 이 얘기를 할 줄 알았죠.
럼스펠드가 앉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당장 이라크 침공 계획 세워. CIA 국장이랑 NSA 국장이 펄쩍 뛰었어요. 이거 알카에다지 이라크 아닙니다. 이라크는 이 사건이랑 아무 상관 없어요. 럼스펠드가 뭐라고 했냐면요. 야, 크게 가자. 이번이 기회야. 2001년 말부터 2002년 초까지 미국 내부에서는 이미 이라크 침공 준비가 시작됐어요. 주요 정보 라인이랑 중요한 부대들이 이라크 쪽으로 빠졌습니다. 부시 행정부 전략이 뭐였냐면요. 빈라덴은 이미 도주 중이다. 중요한 건 알카에다 네트워크 붕괴시키는 거다. 다음 단계, 우리 최종 목표는 이라크 정권 교체다. 그러니까 지금 몇백 명, 몇천 명 보내서 작은 거 하지 말고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자. 결국 토라보라에서 결정적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렁에 빠지게 돼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도 못 뚫은 곳이에요. 소련이 8년 동안 침공했다가 쫓겨났어요. 영국도 가다가 여긴 안 되겠다 하고 나온 데예요.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미군이 들어갔어요. 점령은 금방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탈레반이 점조직이에요. 도망가서 흩어지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산악지대 들어가 봤더니 동굴이 100개예요. 동굴 하나 들어가 보니까 100개가 다 연결돼 있어요. 베트남 전쟁 악몽이 떠오르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탈레반, 알카에다 일반인 구별이 안 돼요. 양치고 있다가 갑자기 무기 들고 가서 싸우고 다시 돌아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AK-47은 지팡이 같은 거예요. 양치는 목동도 어깨에 메고 다녀요. 미군 입장에서 저게 무장 세력인지 평범한 목동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부족 문제도 복잡해요. 파슈툰족이 파키스탄 부족인데 아프가니스탄에도 살아요. 국경이라는 게 사실상 없어요. 산 넘어가면 파키스탄이에요. 검문소도 없어요. 현지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다 알아요. 미국 입장에서 휴민트, 그러니까 인간정보원을 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부족 사회라서 다들 서로 알아요.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예요. 외부인이 들어가면 바로 티가 나는 거죠. 빌라덴한테 현상금 2,500만 달러인가 걸렸어요. 우리 돈 300억 원이에요. 보통 이 정도면 배신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왜냐면 빌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 침공 때 싸운 사람이에요. 현지에 지지 세력이 있었어요. 숨겨줄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터지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완전히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때부터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빈라덴은 계속 도망 다녔고 미국은 10년 가까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 전환점이 옵니다. 2010년경이에요. 빈라덴의 메시지 전달 방식을 이해해야 해요. 빈라덴은 휴대폰을 절대 안 썼어요. 인터넷도 안 썼어요. 어떤 무선 통신 기계도 안 썼습니다.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비디오를 찍어요. 그걸 파일에 담아서 사람 편으로 알자지라 방송국 같은 데한테 익명으로 보내는 거예요. 말 타고 낙타 타고 직접 전달하는 거죠. 이러니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CIA가 중요한 단서를 잡았어요. 2002년에서 2003년경 신문 과정에서 알카에다 간부들이 한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했거든요. 아부 아흐마드 알쿠와이티, 쿠웨이트인 전령이라는 뜻이에요. 본명은 아르샤드 칸, 파키스탄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빈라덴의 전령이었습니다. 토라보라까지 빈라덴을 수행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초반에 CIA가 이 정보를 제대로 취합하지 못했어요.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필터링이 안 됐던 거죠. 2000년대 후반 이 쿠웨이트인 전령의 휴대전화가 통신감청에 포착됐어요. 빈라덴은 전화를 안 썼지만 전령은 썼거든요.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NSA랑 CIA가 이 전화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위성이 이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인공위성 하나를 이 사람한테 배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인지 아세요? 전용기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데 전용 위성이에요. 빈라덴 한 명한테 쓴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위성이 쭉 추적했더니 이 전령이 계속 파키스탄 아보타바드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요. 가서 어디 들어가나 봤더니 엄청나게 큰 저택이 있는 거예요. 저택에 계속 들어갔어요. CIA가 이 전령의 금융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등기가 이 사람 앞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금융 기록을 다 추적해봤더니 이 사람이 이 집을 살 여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샀지?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집을 샀는데 돈 출처를 증명 못하면 국세청에서 쫓아옵니다. 저택이 이상했어요. 주택가에 있는데 담이 3.7m에서 5.5m짜리 콘크리트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어요. 철조망도 있었고요. 근데 더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저택에서 어떤 통신 전파도 안 나왔어요. 전화선도 없고 인터넷선도 없었습니다. 저렇게 대저택인데 통신을 안 해요? CIA가 그럼 쓰레기를 뒤져보자고 했어요.
쓰레기가 안 나왔습니다. 자체 소각했어요. 이쯤 되면 CIA 국장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싸늘하죠. 누군가를 숨기려고 설계된 집이라는 판단이 선 거예요. CIA가 이 집한테 인공위성 2대를 배치했어요. 24시간 감시를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마당을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 거예요. CIA가 이 사람한테 별명을 붙였어요. 페이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의 그림자를 분석한 거예요. 태양 각도에 따른 그림자 길이를 계산해서 키를 추정했더니 193cm가 나왔어요. 빌라덴이 장신이었거든요. 키가 딱 맞았습니다. CIA가 1998년에 미국 기자가 빌라덴을 인터뷰한 영상을 찾아냈어요. 그 영상에 빌라덴이 걸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걸음걸이랑 페이서의 걸음걸이를 대조했더니 90% 이상 일치했습니다. 또 다른 시도도 있었어요. CIA가 파키스탄 의사를 고용해서 아보타바드에서 가짜 비형 간염 예방 접종 캠페인을 벌였어요. 목적이 뭐였냐면 빈라덴 가족 아이들의 DNA를 얻으려는 거였어요. 이 시도가 성공했는지는 공식 확인이 안 됐지만 CIA가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택 위치가 아이러니했어요. 파키스탄 육군사관학교에서 1.3km 거리였거든요. 군사심장부 바로 옆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산악을 뒤지고 있을 때 빌라덴은 파키스탄 군사 도시 한복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CIA 판단은 빈라덴이 맞을 확률 53%였어요. 100%가 아니에요. 절반 조금 넘는 확률. 근데 여기서 미국이 잘하는 게 뭐냐면 레드팀 분석이에요. 역지사지로 분석하는 거죠.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빈라덴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작전 준비가 시작됐어요. 네이비실 6팀, 미국 해군 특수부대 최정예 25명이 투입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건물 외부는 위성으로 알지만 내부 구조를 모르잖아요. 안에 몇 명이 있는지, 무기가 뭐가 있는지, 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네이비실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3주 만에 똑같은 건물 모형을 세웠어요. 그리고 매일 내부 구조를 바꿔가면서 훈련했습니다. 어떤 구조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게요. 이게 진짜 무서운 애들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네이비실 1팀, 2팀, 6팀이 있는데 왜 3, 4, 5팀은 없을까요? 작전 실패해서 해체된 건 아니에요. 일부러 6팀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적들이 생각하게 3팀도 있고 4팀도 있고 5팀도 있겠구나 착각하게 만들려고요. 작전 난이도가 높았어요. 인근에 파키스탄 육군 사관 학교가 있고 주변이 민가도 많았거든요. 처음에 미사일 공격이나 공습도 고려했어요. 근데 그러면 민간인 피해가 커질 수 있잖아요. 더 큰 문제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날리면 영공 침범이 돼버려요. 파키스탄이랑 외교 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거죠. 파키스탄도 동맹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무서운 게 뭐냐면 중요한 타겟이라고 판단하면 동맹국 영토에도 그냥 들어가요. 자국안보법에 근거해서요. 체포할 건지 사살할 건지 이것도 결정해야 했어요. 결론은 사실상 사살 전제였습니다. 왜냐면 빌라덴을 잡아서 구금하면 이 사람 살리려고 더 큰 테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영웅시하는 세력이 있으니까요.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작전 승인이 필요했어요. 당시 오바마 대통령,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부통령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오바마가 8년 임기 동안 내내 빌라덴 못 잡는다고 비난받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성공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었어요. 작전 승인 회의에서 힐러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해야 됩니다. 바이든은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다가 파키스탄이랑 파국 맞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참모들은 이번 기회 아니면 못합니다. 우리가 10년 쫓았습니다. 겨우 잡았습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오바마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작전 전날 백악관에서 특파원 만찬회가 있었어요. 연예인이랑 주요 인사들이 다 왔어요. 오바마가 연미복 입고 대중 앞에 나가서 웃어야 하는 자리였어요. 다음 날 작전인데요. 코미디언이 나와서 빈라덴 개그를 했어요. 왜 못 잡냐?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요. 오바마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속으로는 너 내일 잡혀 이러면서 웃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바마가 거기서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코미디언이랑 악수하면서 유쾌한 농담 좋아요 이러면서요. 전 세계 누구도 내일 작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 못했습니다. 2011년 5월 2일 작전명 넵튠 스피어. 빈라덴의 암호명은 제로니모였어요. 아메리카 원주민 추장 이름이죠. 밤에 아프가니스탄 기지에서 헬리콥터 2대가 출발했습니다. 예비 헬리콥터도 하나 갔어요.
헬기 한 대는 저택 안쪽에 내리고 다른 한 대는 바깥쪽에 내렸어요. 여기서 악몽이 펼쳐집니다. 안쪽에 내리던 헬리콥터가 추락했어요. 담이 높았잖아요. 헬리콥터가 회전하는데 추풍이 불면서 균형을 잃고 하드랜딩한 거예요. 스텔스 개조 블랙호크였는데 뜨거운 공기랑 좁은 공간, 고밀도 고도 같은 복합 요인이 겹쳤습니다. 블랙호크다운 영화 생각났을 거예요. 헬기 소리가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투입한 헬기가 저소음 헬리콥터였어요. 그래도 추락하니까 꽝 소리가 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추락한 헬리콥터에서 대원들이 나왔는데 멀쩡했어요. 바깥쪽 대원들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에다 폭탄 설치하고 터뜨렸더니 위장문이었어요. 뒤에가 콘크리트예요. 어떡하지 하는데 안에 먼저 들어간 대원들이 주차장 쪽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죽은 게 쿠웨이트인 전령이에요. AK 들고 나오다가 제일 먼저 총 맞고 죽었어요. 곧이어 빈라덴의 20살짜리 아들도 총 맞고 죽었습니다. 안에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빈라덴을 보호하려고 자살 폭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씬팀은 임무 수행이 먼저예요. 무기 든 사람은 다 사살했습니다. 이슬람 전통 복장 입은 여성도 발견했는데 그 속에 폭탄이나 무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살했어요. 결국 빈라덴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문 열자마자 있었어요. 바로 사살했습니다. 얼굴 쪽에 손상을 입었어요. 확인이 필요했죠. 빈라덴 아들로 추정되는 어린 아이들 2명을 발견해서 양쪽으로 데려갔어요. 이 사람 맞냐고 물어봤더니 답이 일치했습니다. 오바마가 상황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위성으로 실시간 중계됐거든요.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작전 주관하는 군 장관이 주석에 앉고 오바마는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거요. 작전 해도는 너니까 네가 해라. 나는 옆에서 지켜보겠다. 힐러리 클린턴이 입을 막고 깜짝 놀라는 사진도 있어요. 빈라덴 죽었을 때 사진이라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헬기 추락했을 때 놀라서 입 가린 사진이래요. 작전 끝나고 예비 헬리콥터가 내려서 대원들이랑 빈라덴 시신을 싣고 갔어요. 추락한 헬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폭파시켰습니다. 헬기에 정보가 많이 담겨 있잖아요. 무조건 폭파예요. 아프가니스탄 기지로 돌아가는데 90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아이폰으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린 거예요. 우리 지역 위에 헬기 간다. 저 집에서 총소리 나고 이상한 소리 났다. 파키스탄 공군 기지에서 F-16이 떴어요. 헬기면 바로 격추해야 하니까요. 근데 미군 헬기가 초저공으로 레이더망을 피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미군 기지에서 F-15가 떠서 호위하러 오고 있었고요. F-16이 헬기를 못 찾았어요. 너무 저공이라서요. 근데 F-16 레이더에 F-15가 보이는 거예요. 뭐지? 왜 저게 나한테 오지? 파키스탄 방공지휘소에서 야 돌아와. 괜히 하지 마. 인도 아닌데 왜 그래? 해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한테 통보한 게 작전 끝나고 3시간 후예요. 파키스탄이 열받을만 하죠. 자기네 영토 안에서 군사작전을 했는데요. 근데 국력 차이가 나는 거죠. 형식적인 반발은 했지만 결국 넘어갔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9.11 때 그 조직원들 대부분 파키스탄 출신이잖아. 이 말 들으면 파키스탄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빈라덴 시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USS 칼빈슨 항공모함으로 옮겨서 DNA 대조했어요. 미국에서 사망한 빈라덴 누이의 DNA 샘플이랑 비교해서 99.9% 일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척하고 수의 입히고 기도한 다음에 24시간 내에 해상 매장했어요. 왜 바다에 버렸을까요? 땅에 묻으면 거기가 성지가 되거든요. 위치도 비공개예요. 인도양 어디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이슬람에서 해상 매장은 모독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요. 미국이 그것도 노렸을 수 있죠. 만약 넵튠 스피어 작전이 실패해서 빈라덴이 계속 도망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빈라덴은 이슬람 사회에서 성인이 됐을 거예요. 서방의 극악한 세력한테 계속 살아남는 불사의 영웅, 그를 중심으로 더 뭉치는 효과가 있었겠죠. 미국이 이 작전에서 고려한 게 많아요. 성인을 만들지 않으려고요. 습격하고 처참하게 시신을 만들어내고 수장시키고 상당히 고심한 게 보입니다. 2001년 9월 11일부터 2011년 5월 2일까지 3,500일간의 추격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수천 명의 군인을 잃으면서 한 남자를 쫓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림자 하나, 전화 한 통, 금융 기록 하나로 꼬리를 밟았습니다. 휴대폰 안 쓰고 인터넷 안 쓰고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결국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전령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해요. 그 연결고리가 결국 무너진 거예요. 악은 처단당한다. 가슴 아픈 역사지만 결국 그렇게 끝났습니다.